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뿐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고용 지표를 앞두고 다들 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 좀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횡보를 했죠. 6월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이게 이제 시장의 화두죠. 전체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62%가 접종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적게 나왔죠.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약간 시장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ADP 민간 고용이 정부의 지원된 자금 때문에 구직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5월에 대한 그 지표가 6월에 발표되잖아요. 이 ADP 민간 고용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나는지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달보다 다음 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가지고는 볼 수가 없죠. 다만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6월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 때 사실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댈러스 연원 총재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DP 민간 고용이 그러니까 6월 건 어차피 이제 회의가 6월에 오니까 5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5월에 ADP 민간 고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명분 아니면 속도 조절 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하고 그다음에 4일날 발표되는 게 요거는 이제 3일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요. 그냥 4일날 발표되는 게 5월 고용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개가 사실은 이 6월에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다. 왜냐? 미국도 기술적으로 아주 고점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 부분이 돌파가 되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6월의 방향성의 키를 사실은 이번 주 고용 지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이 모습입니다. 결국 그 미국도 새로운 이슈를 기다리는 상황.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경기 과열이 아니냐 기냐 거기에 따른 연준의 행보 그거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고 1조 9천억 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못 가는 상태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 쌍봉으로 밀릴 거냐, 추세 돌파해서 정말 여기 1, 2, 3를 넘어서는 뭐 새로운 영역을 갈 거냐를 결정하는 구간이 드디어 도래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뭐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주선 위에 있습니다. 다행히 5주선 위에 있는데 3봉이냐 그걸 넘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차트인데 여기는 장대양봉을 세웠고 여기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장대양봉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를 확인하는 순간이 이제 오늘 밤부터 금요일 이틀간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일시적이다. 근데 인플레가 일시적일까요? 인플레라는 것은 경기 활동을 통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게 인플레예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게 일시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 일시적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대응책의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휘발유 가격이 지금 23%가 올랐고요. 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채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달라요. 그렇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와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공식화가 되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요 근래 올랐던 것은 기관들이 먼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당에서 추석 전에 약 30조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30조가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용어라는 자체가 나왔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다. 결국 주가 상승이 돈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유동성 회수 국면이 접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이 언제이냐의 싸움인데 6월 FOMC 회의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유가 아니라 테이퍼링 진행된 이유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기관들 아마 5월 중순부터 기관이 좀 이상합니다.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기관이 일을 저지르고 있죠. 올리고 있습니다. 1,900억 샀고 외국인이 5,800억에 선물을 삽니다. 사실은 쌍끌이라고 하지만 쌍끌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 퐁당퐁당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계입니다. 누계를 좀 봐야 된다. 제가 이제 누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선 사실 지금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가 적어야 돼요. 근데 매도가 사실 누계는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12월 28일로 잡았어요. 1월 1일로 안 잡은 것은 이제 선물 때문에 같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현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2월 28일이 사실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한 자리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손해가 나고 있는데 누적으로 지금 4조 8천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조 밑으로 내려온 게 지난번에 3,255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3,266을 가고 3,255를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55 갔을 때 5조 밑으로 누계가 내려온 적이 그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물을 보시면 외국인이 16조 4천억 팔 기관이 32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시장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다만 12월 28일에 선물을 산 자리가 요 자리가 12월 28일입니다. 요 자리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외국인은 약 7조 8천억까지 갔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도했던 걸 다시 회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그것이 옳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요 고점의 지금 세 번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외국인이 여기서 32조를 팔았고 기관이 16조를 팔았어요. 그럼 외국 기관들이 팔았던 이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자리는 지수로 봤을 때는 손해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기관이 사는 걸 외국인이 사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큰 호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매도한 것들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왜? 돌파되면 회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오늘 윗끌림 만기예요. 윗끌림만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이 그날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날 사실 오늘이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고점 1월 1일부터 고점에서요. 50일 되는 시점이 요 날입니다. 요 날이 외국인이 약 3조 5천억 샀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0일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대등 수치료는 50일이 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후에 왜 중요하냐? 또 미국에서도 고용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지표가 그겁니다. 만약에 고용지표가 엄청나게 다시 한 달만 좋아져 버리면 그 인플레 우려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거고요. 더 나쁜 상태거나 별거 없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그래서 시간론적으로도 사실 50일 이런 건 아니지만 저점 부분으로 계산하면 딱 50일을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자리가 딱 되는 자리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시장 모습을 우리는 꼭 관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2포인트 상승입니다. 3,246. 역사적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흐름들을 지수상으로는 적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포인트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예, 시장공감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